다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점 중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부분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이상민과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상민이 대접견실에서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소지하였는지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김영현이 위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신문 기일에서 한 진술,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김영현, 조지호, 김봉식의 각 진술, 이상민의 소방청장 등과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상민이 대접견실에서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에서 윤석열이 이상민에게 전화하라는 취지로 지시받는 것을 본 후 이상민에게 먼저 남으라는 취지로 요청한 점, 피고인과 이상민이 대접견실에 둘만 남아 22시 54분경부터 23시 4분경까지 10분 동안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위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 위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을 검토하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 등을 상대로 단전 단수라는 물리적 방법으로 이들을 통제하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이상민이 위와 같이 협의한 이후 23시 23분경 포고령이 발령되자 이상민이 곧바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하여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후속 조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상민과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에 관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상민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담당 부처 장관인 이상민과 함께 윤석열의 이상민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 행위에 관한 지시사항을 협의, 점검하고 위 지시사항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기여한 것으로서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 중 위 단전 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부분과 관련하여 부작위범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검이 기소한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법리에 따라서 파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상민과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상민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작위범이 별도로 성립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직권으로 파기합니다. 다음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으며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82조에서 규정하는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회 부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 6일 및 7일에 작성되어 서명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문서 하단에 2024년 12월 3일로 기재하여 마치 2024년 12월 3일에 작성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김영현이 2025년 1월 23일 위 탄핵심판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받아 자신의 서명란 외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것을 보았고 작성일이 2024년 12월 3일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김영현, 윤석열은 모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마치 비상계엄 선포 전에 부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각각 이에 서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부속실장 김영현, 윤석열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의 점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 또는 공용서류라는 점과 이를 폐기 내지 손상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부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서하는 것임을 알았으므로 윤석열과 김영현이 위 문서에 서명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부속실장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폐기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서명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부속실장에게 자신의 서명란만을 특정하여 지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 표지를 폐기해달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 및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를 폐기 내지 손상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 유징의